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요, 이 강 의원 측의 1억 수수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또 방조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위계성 업무 방해 혐의로 지금 고발이 된 상황입니다. 어제 MBC가 추가로 이제 녹취를 공개했는데요. 여기에는요, 이 묵인과 방조를 넘어서 김병기 의원이 마치 은폐를 시도하는 듯한 그런 정황도 담겨 있었다고 MBC는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앞서 공개된 녹취에선 김 의원이 강 의원에 살려달라는 이 울음 섞인 도움 요청에도 일이 커진다며 여러 번 거절을 하고 또 심지어는 김경시 의원의 컷오프를 시사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당시 공천관리위에 간사했던 김병기 의원은요, 다른 공천관리위원들한테는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하루 뒤에,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과 저런 대화를 나누고 하루 뒤에 민주당 결국 김경시 의원을 단수 공천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당시 김 의원이 강 의원의 도움 요청을 거절하고도 왜 김경시 의원의 공천을 막지 않았던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MBC는 어제 추가 녹취를 공개하며 이 김병기 의원이 상황의 엄중함을 강조하다가도 자신은 못 들은 걸로 하겠다며 빠져나가려는 듯한 태도를 수차례 보였고, 또 누가 알고 있냐, 더 이상 주변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며 적극적으로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녹취록 속 김병기 의원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저한테 얘기했다는 걸 누가 알고 있어요? 누가 알고 있어요? 의원님과 저만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걸 관여 못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전혀 이건 좀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안 들은 거로 하겠습니다. 참 어쩌자고 저한테 그걸 상의하셔가지고 소개를 받아서라도 누구한테 그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소개받지 말고요. 정말 그냥 어디 찾아가세요. 로펌이라도 찾아가가지고요. 주위에 가까운 사람한테 해서 그 가까운 사람이 같이 지금 수렁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딱 결과가 나자마자 그게 실시간으로 이제 다 전달이 되고 김경이 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한테 김병기 의원한테 한번 상담을 받아봐라. 그게 너무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 보면 짜고서 둘이 상의해가지고 혹시 그렇게 했다면 완전히 저를 끌어들인 거거든요. 김병기를 끌어들여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 거 전혀 절대 아니에요. 저랑 만났다든지 저랑 상의했다든지 이런 얘기를 했다 일치하지 마십시오. 들으신 대로 당시 김병기 의원은요, 저랑 상의했다는 말을 일체하지 말라 이러면서 이 강선우 의원에게 어떻게 보면 좀 입단속을 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또 합니다. 이 녹음을 김병기 의원이 직접 했다는 점도 어제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 의원의 발언의 의도가 혹시 이렇게 입단속을 했던 것과 뭔가 연관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이런 의심도 일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네, MBC에 따르면 해당 녹취는 김병기 의원이 강 의원 몰래 약 30분간의 대화를 직접 녹음했고 이를 제3자에게 공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녹취 속 여러 번 강 의원의 도움 요청을 거절하는 김 의원의 발언이 자신의 처신에 문제가 없다는 물증을 남기고자 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다만 김 의원은 어제 해당 녹취록을 누가 녹음했냐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고 김 의원 측은 채널A에 김 의원이 녹음한 게 아니라는 반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는요, 이 묘연해진 1억 원의 행방, 그리고 말과 행동이 결과적으로 달랐던 김병기 의원의 태도뿐만이 아니고요. 강선우 의원이 왜 하필 김병기 의원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의문도 남아 있습니다. 이 녹취록 속의 강 의원의 목소리, 시청자분들도 다 들으셨죠? 거의 우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말 그대로 김 의원한테 애걸복걸한 것이다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 그만큼 강 의원에겐 절박했던 상황이었었는데 이걸 왜 김병기 의원을 꼭 집어서 찾아가서 털어놓고 상의를 했느냐, 지금 이게 의문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요. 이 또 강 의원의 1억 수수 여부와 김 의원의 무마 정황과 더불어서 이번 의혹의 또 다른 핵심은 김경시 의원의 단수 공천 과정입니다. 앞서 공개된 녹취에서 김병기 의원은 이 김경시 의원의 컷오프를 시사를 했고 또 어제 추가로 공개된 녹취를 통해서는 당시 김 시의원의 컷오프가 확정된 듯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실제로 당시 김 시의원은 서울 종로구의 단독주택 그리고 서초구 아파트, 강남구 상가 5채 등을 보유한 다주택자로서 이 컷오프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관련해 녹취록 속의 김병기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정말 죽을 각오로 이거 만약에 그렇다면 죽을 각오로 이런 것만 봐도 정말 문제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 컷오프를 갖다가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몰랐다면 모를까. 이게 컷오프를 갖다가 하면 아니 그런 얘기를 갖다가 제가 그 얘기는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지 우리 강 의원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 어리러는 데도 손발이 움직이기 쉽지 않겠죠. 이 녹취록 속에 김병기 의원 이 컷오프를 유지해야 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밀어본다면요. 당시 김경시 의원은요. 공관위 내부적으로는 컷오프 대상, 그러니까 공천 자격을 주지 않는 겁니다. 이런 컷오프 대상으로 분류돼 있던 그런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앞서 들어본 녹취에서 강 의원이 딱 결과가 나자마자 누군가가 김병기 의원에게 상담을 받아보라 이렇게 권유를 했다는 말과 이어서 본다면요. 결국 대화 맥락상 강선우 의원이 이 김경시 의원의 공천을 확정하기 위해서 오히려 공관위의 간사로서 실권자로 여겨졌던 김병기 의원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또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 녹취록에는요, 이 김병기 의원이 김경시 의원의 기자회견을 언급하는 대목도 담겨 있습니다. 때문에 이 정치권에서는 이 강 의원이 1억 원이 건네졌다는 김경시 의원의 폭로를 우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 금태섭 전 의원은 이 김경시 의원이 기자회견 등 폭로에 나서지 않으려면 김경이 바라는 대로 공천을 받아야 한다며 이 강 의원이 살려달라는 건 김경에게 공천을 주자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장동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당시 김병기 의원이 비밀병기 역할을 했는지도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녹취 내용 조금 더 들어보시죠. 아니 이거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어차피 당신 기자회견 하면 할 거 아니냐. 돈 돌려줬다고 기자회견 할 거냐. 해라. 하든지 말든지 일단 돈부터 돌려주고 이거 좀 보자. 뭐 그러니까 통과 뭐 이런 거를 먼저 생각하실 게 아니라 지금 돈부터 돌려주세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 민주당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입수한 녹취록을 상당 부분 들려드렸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게 도대체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패널들께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패널들께서는 가장 미스테리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수사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수사를 일단 이제 경찰에서 공수처로 넘어갈 것 같은데 우리가 공수처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이 녹취록이 왜 지금 나왔을까 하는 거거든요. 그동안 김병기 원내대표의 그 가족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계속 보좌진들이 폭로를 했었는데 마지막에 이게 결정타인 것처럼 MBC를 통해서 나왔단 말이죠. 근데 막상 그 녹음은 또 김병기 의원 측에서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공개한 사람은 이게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유리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불리하다고 생각했으니까 폭로하지 않았겠습니까? 추측이긴 합니다만, 네네. 추측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네. 김병기 원내대표는 본인이 녹음하는 걸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원칙론적인 얘기를 하는데 과연 원칙론적인 얘기를 하다가 끝났을까? 그렇다면 그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단수 공천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건데 그 다음날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이 강선우 의원이라는 사람이 살려주세요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본인도 받았는데 어찌할 줄을 모르겠으면 도로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 근데 그거를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궁금한 건 너무 많고 심증도 가지만 과연 이거를 본인들의 자백으로 해서 받아낼 수 있을까? 결국은 그 강선우 의원이 받았다는 1억을 맡았던 그 지역 보좌진, 그다음에 이거를 녹음한 이 내용을 지금 갖고 있었던 김 원내대표의 누군가, 이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부분은 1억이라는 그 현금이죠. 그러니까 일단 뭐 보좌진이 받았다는 부분은 강선우 의원도 인정을 한 만큼 왜 그러면 그 공천 대상자가 1억 원을 보좌진에게 줬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금 그러니까 돌려줄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진짜 돈을 돌려줬느냐. 실제 지금 김경희 시의원이 공천이 됐기 때문에 일이 성사되고 난 뒤에 1억이라는 돈을 안 돌렸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한간의 지금 의혹이거든요. 이 부분을 분명히 밝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지금 주고받는 대화 과정에서 보면 김경시 의원이 당시만 하더라도 컷오프 되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의 대화 이후 하룻밤 사이에 공천이 되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것도 밝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대목은 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당시 이 지방선거 뒤에 공천 과정에서는 또 검증위원장을 맡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검증 과정에서 이 당시 강선호 의원이 공천을 받았잖아요. 네네. 그럼 이런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에 대해서 과연 검증을 했느냐? 이 부분도 저는 따져볼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